이제 오우 $1가 나왔어요. $1. 이게 돈입니다. 이게 다 돈. 뭐 이걸로 결국 돈으로 받을 수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다시 전 술을 사죠. 자, 제가 캄보디아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캄보디아에서 제가 뭐 그때가 이제 4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냥 먹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돈도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시작했던 게 화장품을 한국에서 수입해다가 팔았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 화장품 유통업이 마진율이 좋았었어요. 마진율이. 근데 여러 가지로 어쨌건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장사도 해본 놈이 해놓은 거라고. 이게 뭐 생전 어디 가서 물건 하나 팔아본 적이 없던 놈이 갑자기 이걸 하려니까 그게 안 되죠, 당연히.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여기 캄보디아 와서 처음에 살던 집이 방 4개짜리 단독주택에 임대를 해서 살았는데, 여기는 이제 외국인이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임대예요. 계속 임대. 2년 계약으로 보통 임대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집은 뭐 그냥 무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두 번째 집에서 1년인가 살았나 했는데 나오면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집에 갔는데 또 거기도 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어차피 캄보디아에 오래 살 것 같으니 우리가 살 집을 한번 지어보는 건 어때? 라는 말이 툭 나왔어요. 그럴까? 여기 인건비도 싸고 한댔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였죠. 온 지 한 5, 6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으니까 5년도 안 됐나? 그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제 막 이제 여기저기 이제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땅은 임대, 집은 이제 제가 짓는 개념이었고. 근데 여기가 그런 게 이제 후진국이라는 게, 이 땅을 시임립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말로는 이제 영어로 이제 표기를 하면 하드 타이틀, 소프트 타이틀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등기를 가등기만 해놓거나 아니면 정식 등기만 해놓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좋은 땅들이 딱 눈에 띄었는데 가등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물을 못 지어요. 그러면 땅 주인이 그걸 정식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을 지어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돼도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인정을 받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가 점점 발전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가? 그래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만 살 집이 아니라 방을 몇 개 더 만들어서 임대를 좀 주면 우리는 좀 무료로 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이제 오가게 되는 거죠. 체육장하고 저하고 둘이서 밤에 침대에서 둘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막 그냥 이렇게 툭툭 던졌어요. 툭툭. 그러다가 얘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느니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보다는 호텔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그냥 커져갑니다. 눈덩이 불어난 듯이 이렇게 늘어나요. 막 사기 안 당했어요. 지금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사기 안 당했어요.
계속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자, 그래.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곳이니 앙코르와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전 세계 관광객들은 오는 곳이니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올지 태국하고 전쟁을 할지 전혀 예상 못했을 때였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을 짓자. 그것도 크게 짓자. 그것도 호텔로 짓자. 이렇게 얘기까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호텔이라는 것까지 이제 딱 우리가 이제 합의를 봤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합의를 보고 땅을 보러 다니는 거죠. 여기 너무 좁아. 여기 너무 넓어. 여기는 위치가 너무 안 좋아. 여기 너무 비싸. 뭐 이렇게 그렇게 알아본 게 한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물론 돈은 없었어요. 돈은 돈은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 그때만 해도 뭐 AI 이런 거 없었고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캄보디아에 집 짓는데 어느 정도면 될까?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나름 제가 또 직업 자체가 이제 PD라는 직업이었으니까 이런 플랜 짜고 이런 거는 나름 또 잘했어요. 그래서 했죠. 그래서 객실 한 20개, 수영장 딸린 호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그때는 환율이 1,100원대였으니까 1,100원, 1,200원대였으니까 한 4억 정도면 하지 않겠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 뭔가 제 이 속을 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고 창피하고 그렇네요. 이게 실패담이니까 실패담.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나름 준비하고 따져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문제는 제가 건축의 건자도 모르고 집을 한 번도 지어본 적도 없고 일단 땅은 마련을 했어요. 그 땅을 마련하는 그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스토리가 많은데 그거 얘기하자면 밤새도 못하니까 어쨌건 이 땅을 딱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계약했습니다. 계약했는데 이제 집을 져야 되잖아요. 집을 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 유튜브를 파기 시작합니다. 집 짓는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업자를 쓰려고 했었어요. 여기 건축업자. 그랬더니 그때 돈으로 인테리어 빼고 45만 불. 제가 도면을 대충 이렇게 그려갖고 방은 몇 개, 수영장이 있고 45만 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비싸. 시엠립에 2개의 업체가 있었어요. 2개의 업체가. 거기다가 첫 번째 갖다 줬더니 그 얘기가 턱 나온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변기도 안 달고 그냥 골조 세우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등도 안 달고 아무것도 안 돼. 45만 불이래요. 미쳤다.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내가 직접 한다. 직영으로 내가 직접 한다요.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와? 그때는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좋게 말하면 추진력이죠.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추진력이 그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절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변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집 짓는 과정을 쫙 해서 제가 나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도면을 그려야 되잖아요. 도면도 제가 직접 그렸어요.
자, 도면을 어떻게 그려? 그러니까 캐드라고 있어요. 캐드, 3D 캐드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 그거보다 조금 간편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만있어 봐. 그 이름이 뭐더라? 그걸 까먹네. 그걸 매일 썼는데. 와, 그러네. 하여튼, 그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공부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한 달 걸렸어요. 그것도 유튜브로.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걸 이제 활용법을, 이제 사용법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죠. 도면이 그 자료를 다 남겨놨으면 저한테는 큰 자산인데, 따지고 보자면. 그때 만약에 유튜브가 있었다면, 그때 제가 유튜버를 했다면, 저만 지금쯤이면 100만 유튜버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정말이지, 별 5만 가지 도면을 다 그렸습니다. 집은 이렇게, 방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도면 그리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도면 그리는데. 최종 합의 도면 그리는데까지 6개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집은 이제 땅은 이미 빌려놨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도면이 완성됐으니. 근데 도면이라고 해봤자, 세부 도면이 아니라, 이렇게 조감도 정도예요. 조감도. 방 몇 개, 이렇게 해서 조감도, 3D 조감도 정도. 근데 그걸로 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건축 공정이라는 게 밑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벽돌 쌓고 배관 또 뭐야 그 전기 뭐 5만 가지 것들이 다 도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거까지는 할 줄은 몰라요. 그냥 조감도 정도, 평면도 정도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공부를 했죠. 이제 안 되겠다. 공사를 위한 각 분야별 도면을 그리는 또 공부를 시작하죠. 최 국장이 알 거예요. 맨날 뭔가를 그려. 맨날 뭔가를 그려. 근데 그 그린 거를 갖다가 최 국장한테 이제 검수를 갖는다고. 검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때? 여기 등 여기 다는 거 어때? 여기 변기가 여기 어때? 뭐 타일 요 위치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준비 기간만 최종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시작. 그러면 인부를 어디서 데리고 오지? 거기서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인부를 어디서 데리고 오지? 장비는 어디서 불러오지? 아니, 이게, 제가 캄보디아 말도 할 줄 몰라. 그리고 이 나라의 그 건축 시스템도 몰라. 그러니, 이거를 거기서 또 딱 막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어떤 여기 그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한국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초 도면, 그러니까 골조 도면이죠. 골조. 쭉 이제 그분을 만나서 통닭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거를 좀 제가 하고 싶습니다. 건축 쪽 일을 하셨다고 하니까 요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이 돈이면 혹시 이게 가능할까요? 잠깐만 여러분들 댓글들 좀 봅시다. 예. 임대 집 짓기 호텔 짓기까지 빠져듭니다. 그러세요? 본인 땅도 아닌 임대인 땅에 호텔을 짓고 사업할 생각을 하시다니 진짜 대단하시다네요.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무모하다고 말씀하신다면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때가 제가 40대였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방송을 해왔던 나름 그래도 대한민국의 PD였고 까짓거 내가 이거 못하겠어?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진짜 이 마인드였었어요. 아내는 또 다행히 너무 물론 속에서는 막 썩어 문드러졌겠죠. 근데 아내는 다행히 잘 따라와 줬어요. 거기서 바가지 긁고 그랬다면 아마 중간에 스탑했을 겁니다. 근데 아내는 다행히 거기 가정까지는 잘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 말 같지도 않은 도면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조감도 같은 거야. 하여튼 기초 쭉쭉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나는 2만 불에 이걸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아니 이거 그냥 콘크리트 골조 세우는 건데 이게 왜 안 되냐. 안 된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걸 제가 결국은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아는 사람 캄보디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줄 아는 캄보디아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인력시장 이런 게 없어요. 인력시장이 없어요. 한국에는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고 아니면 인터넷이 있고 그래서 뭐 철근 콘크리트 뭐 벽돌 또 무슨 뭐 배관 전기 뭐 이렇게 인부들을 데려다 쓸 수 있죠. 없어요. 지금도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어떤 한 사람 얘기를 듣고 여기서부터 한 시간 반 떨어진 동네 시골 마을 정말 1시간 반 저기 시골 마을 동네에 제가 그때 차가 그 9인승인가 그 승합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 차를 끌고 거기 그 동네를 가요. 가서 여기 혹시 집 져본 사람 있냐? 그랬더니 그 동네 그 남자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보통 여기 캄보디아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인력 시장이 따로 없다 보니까 오야지 하나가 그러니까 대빵이 반장이 있으면 그 반장 밑으로 사람들이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다 동네 사람들. 그러니 그 반장 하나만 잘 꼬시면 그 밑으로 철근 콘크리트부터 뭐 벽돌 배관 애들이 다 따라 붙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여기를 왔어요. 그때만 해도 여기 정글이었어요. 정글. 이 건물이 없었어요. 이 땅에. 정글.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노저하고 포크레인 해가지고 쫙 밀고 나무 막 무성한 거 막 뱀 이만한 구렁이 나오고 막 개미탑 이만한 거 나오고 그렇게 해서 손으로 파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이제 기초공사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집을 짓잖아요. 처음 집을. 원래 이 나라는 모래 땅이에요. 땅이 다 모래 땅이에요. 여러분들 앙코르와트가 사암으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사암. 모래돌이에요. 사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기초를 이제 건물 기초를 박는데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땅에다가 이게 콘크리트 기둥으로 된 거 이렇게 땅땅땅땅땅 해가지고 이렇게 쭉 박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걸 박으려면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토질 검사를 다 하고 그럼 몇 메다짜리를 받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일괄적으로 4m짜리 뭐 아니면 5m짜리 뭐 집주인이 그 건축주가 뭐 6m짜리 박읍시다 그러면 6m짜리 안 그러면 3m 3m 이런 것인 거예요. 나는 싫다. 나 이거 못 믿겠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저만의 기초를 따로 만들었어요.
건축학적으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저는 이 나라가 캄보디아가 고대 건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라미드에서 발상을 얻었어요. 참 너무 무모하죠. 그래서 기둥자리가 저 큰 맨 뒷동 3층짜리 맨 뒷동 기둥자리가 총 12개의 기둥자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맨 먼저 이거 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집 짓는 과정 제가 이거 라이브로 다 방송했었어요. 그거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사진까지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때 찍었던 사진들 다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 자리마다 2m, 2m인가 해갖고 기초석을 만들어요. 바닥 3m를 바닥을 파서 거기다가 네 미쳐. 네. 지금 생각하면 그런 바보짓이 없어. 그렇게 기초석을 다 땅 파서. 그런 다음에 근데 또 그때가 우기였었어요. 우기. 한참 비가 많이 오던 시간. 땅을 파놓으면 밤새 비가 와서 다 무너지고 물 가득 차. 그러면 또 다음날 아침에 다 펌프로 또 다 퍼내. 또 퍼내 그러면 또 비 쫙 와. 아우 진짜. 제가 진짜 이 집 짓고 나서 다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집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도마뱀이 쯧쯧쯧. 옛날 얘기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때는 정말. 자, 더 깊고 그 풀 과정은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호텔은 만들어졌어요. 저는 호텔 만들어지면 호텔 비즈니스는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참 바보 같은 생각.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결과론적으로는요, 호텔에 들어간 총 비용이 50만 불이 넘어요. 50만 불이. 지금으로 따지면 7억도 넘는 돈이에요. 중간에 돈 떨어지고, 인부들 도망가고, 월급 주면 도망갑니다. 돈 떨어지면 다시 옵니다. 집 짓는데 3년 걸렸어요. 집 짓는데 3년. 동네 사람들이 다들 도대체 이 집은 언제 완성해? 캄보디아는 빠르면 3개월이면 집 다 져요. 근데 저는 3년 걸렸어요. 물론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도요, 더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시청 가고 도청 가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말 한 글자도 몰라 나는. 근데 시청 도청 가갖고 막 도면 내고 도장 받고 세금 내고 막 이 과정. 진짜. 그때 늙었어요. 참 김지영님 그때 늙었어요. 그 전 얘기군요. 그 전 얘기군요. 영상 보신 것은 5년 전이고요. 그 집 짓는 거는 7년, 8년 전 얘기군요. 이미 많이 늙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호텔을 다 지어놨어요. 그게 2018년 8월인가 9월쯤에 이제 완공이 됐어요. 호텔이 완공이 쫙 다 끝났어요. 침대도 갖다 놓고 뭐 다 했어요. 자, 이제 호텔 오픈을 하자. 근데 호텔 오픈을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진짜 건물 짓는 것도 건축에서도 젬병이었지만 호텔업은 더 몰랐죠. 호텔업은 더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지?
이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손님 맞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를 하나 둡니다. 호텔 매니저를. 그때 당시에 월급이 그 친구가 700불. 700불. 무려 프랑스인이었었어요. 프랑스인 매니저가 딱 옵니다, 여기에. 직원, 여자 직원들 한 7, 8명. 여기 바잖아요. 여기가 바예요. 예, 카페 앤 바. 칵테일 바텐더도 있고. 호텔과 나온, 호텔 학교 나온 직원들 쫙 있고. 그렇게 해서 호텔을 오픈을 합니다. 2019년에. 2월 달에. 근데 그때 제가 잘못한 거죠. 호텔 직원 스텝만 세팅을 했지 홍보 스텝을 전혀 세팅을 안 한 거예요. 홈페이지 하나 딸랑 만들어 놓고 끝. 그때 이 호텔 스텝이 아니라 홍보 스텝을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 거였었어요. 인터넷 홍보 스텝을. 그러니 여기는 준비가 다 됐는데 손님이 안 와. 당연히 안 오죠. 여기 있는지 모르는데 누가 와? 어떻게 와? 모르는데 어떻게 와? 그렇게 그냥 한 8개월인가 지났어요. 8개월, 9개월. 그랬더니 코로나가 빵! 국경 폐쇄, 항공기 전면 중단, 자, 네, 대충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세한 스토리는 또 다음에 중간중간 생각나면 하도록 하고요. 네. 이런 굴곡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영화 같고 드라마 같고 그런 삶을 살죠. 예. 저도 드라마의 주인공이고요.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그게 기적. 그 얘기하면 또 제가 오늘 소주 한 대병 먹어야 됩니다. 예. 그 얘기하면 소주 또 대병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사는 사람들은 다 스토리가 있어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어요. 저도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남의 얘기 듣기 좋아하고, 왜 그랬냐, 저놈. 예. 저는 유튜브라는 그거를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창피한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처음에는 내 뭐 좋지도 않은 얘기를 남한테 왜 해? 그랬죠. 근데 뭐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혹시나 저 같은 또 바보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예. 맞습니다, 김재영님. 예. 몇 개 방이라도 정기적 수입을 위해서 가격을 조금 낮춰. 지금 충분히 낮춰져 있어요. 200불밖에 안 합니다. 200불보다 더 낮추면 하여튼 100불 할까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인드가 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막 앞에 추진력 있게 막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뭐 아시다시피 방송이라는 직업 자체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직업이에요. 물론 다른 직업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그 스트레스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또 이 속병이 생겨요. 위장, 특히 위장병에 계속 달고 살았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하죠? 그 내가 조금 포기 또 내지는 양보 아니면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좀 덜 먹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제가 캄보디아를 오게 된 얘기가 처음에 시작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지. 근데 결과론적으로 내가 아까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좀 깎아주시죠. 25불에서 깎아주면 얼마를 깎아줍니까? 뭐 한 5불 깎아서 20불에 그분이 손님이 하룻밤 묵고 갔다고 칩시다. 그분은 야 싸! 나 20불에 여기 부티크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갔다. 그분은 기분 좋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다녀가신 이후에도 계속 그게 남아요. 나는 뭔 짓을 했나? 그분은 기분 좋았고 우리 직원은 월급 받아서 좋았는데 나는 뭔가? 나는 기분이 나쁘네? 계속 그게 엉어리가 집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손님을 안 받고 그만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그냥 30불, 50불이라도 좋다는 사람만 받자. 그럼 나도 마음 편하고. 그분들도 뭐 내가 계시는 동안에 제가 잘 서비스 해드리고 음식 잘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도 좋아하고 끝에 가서 아이고 잘 있다 갑니다. 그럼 나도 기분 좋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뭐 네가 아직 덜 배고프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저는 네. 실질적 공산주의 나라인데 같은 한국인으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땅 건물은 개인 소유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 안 됩니다. 실질적 공산주의는 아니고요. 여기는 네. 캄보디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독재주의고요. 여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다. 네. 그냥 독재주의. 한 사람이 40년 이상을 집권한 독재주의 나라입니다. 그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법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하고 비슷합니다만 독재주의 국가 안에서의 특별한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 차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는 외국인이 땅을 소유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권 건물은 소유가 가능해요. 건물은 소유가 가능하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땅도 소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캄보디아의 시민권을 취득한다. 한국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한국은 이주 국적이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에다가 하는 그 이름이 뭐야 그거 단어가 뭐죠? 은행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거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단어가 안 쓰는 단어는 정말 제가 무슨 뭐 영어권 나라에 와가지고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 저 한국어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아니라 저는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한국어를 제 아내하고 쓸 일 아니면 정말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 있어요 그거 하여튼 그래서 은행에다가 그게 한글이 아닌가? 은행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걸로 하는 건 있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거 있어요. 그거 있고 아니면 법인으로 해서 49대 51로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요, 예치금은 그거 아니에요. 예치금이 아니라 나 왜 생각이 안 나네. 신탁이라는 게 신탁제도가 있어요. 네, 신탁제도가 있어요. 은행권에서 그러니까는 신탁등기가 나와요. 신탁등기가. 네, 그거는 가능해요. 그거는. 근데 그것도 모든 땅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판매하는 땅에만 한해서 돼요. 신탁. 이성규님, 제가 한 발 빨랐는데 늦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신탁제도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물론 그 판매도 되고, 또 내지는 나중에 자녀한테 이게 증여, 뭐 내지는 유산, 하여튼 그것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내 이름은 아니잖아요. 내 이름은. 이게 중국 애들이 여기 땅을 다 사놓잖아요. 엄청 공항이 멀리 있는 이유를 아세요? 시엠립에서 50km예요. 시내에서 50km. 왜 멀리 갖다 놨겠어요? 그 동네 땅을 다 샀어요. 중국 애들이. 중국 애들이 이중국적이 되나 보죠? 그래서 그 동네 땅을 다 사놨어요. 그래서 공항을 그 멀리다 갖다 지어놨어요.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시엠립 시내에서 1시간. 미친놈들. 그래요. 네. 벌써 머리 아파요? 머리가 왜 아파요? 머리 아프지 마세요. 짜증나. 저는 짜증나는 게 다른 짜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대단한 거라도 해서 대단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내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근데 지금 쭉 얘기하는 거 보면 제 바보짓 또 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저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주무세요. 저는 여기서 요거 좀 마무리 좀 하고 여기 캄보디아 시엠립입니다. 인터넷에 구글에서 꽃기트리, 한글 꽃기트리 아니면 뭐 영어로 꽃기트리 KOKITR 저희 호텔 유튜브 채널명 그대로 치시면